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강석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덜 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기대되는 검단 신도시에 기다렸던 노블랜드 2차가 옵니다. 푸른 숲과 교육을 곁에 두는 1417세대 대단지의 큰 가치. 입지는 퍼펙트, 생활은 베스트. 검단 신도시 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11월 중 오픈 예정. 1688-9200 1688-9200 대방건설. 일상과 모험,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새로워진 익스플로러가 만나 더 높은 세상 위에 서다. I'm Explorer. 포드 익스플로러 뉴 제너레이션. 지금 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Ford.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잘 자도 피곤하고 잘 쉬어도 피곤하시다고요? 세라젠 해보세요. 목, 등, 허리까지 척추 라인을 따라 집중 관리해주니까 이젠 의료가전으로 집에서 누워서 매일 체험해보세요. 세라젠.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클래스는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클래스와 함께하고 있나요? 품격에 맞는 클래스를 꿈꾸고 있다면 메르세데스 벤츠의 리브 유어 클래스를 검색하세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리브 유어 클래스. 정우성입니다. 휴테크 안마의자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싶다면 다른 안마의자도 한번 앉아보고 오세요. 앉으면 앉을수록 휴테크만 보이니까. 안마의자 앉아볼수록 휴테크다. 휴테크. 공간. 쇼핑은 so fun. 먹는 것도 놀이야. 여기서 let's play. 세상 모든 즐거움 바로 이곳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대 아울렛. 지금 8시 10분에 좀 더 힘차게 돌아오겠습니다. 간편한 가이드로 빠른 보상으로 오그라이가 짝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경남 창원 한 도로에서 택시가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인명사고가 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이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도 지나가려면 지나갈 수는 있었겠지만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심리적 안정 거리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법원의 판단이죠. 이런 경우 과연 불법 주차한 차량에도 과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맞추시면 됩니다. 보기 1번은 왜 저러지 않나? 2번은 과실이 없다.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자 여러분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자세한 있습니다. 2번부터. 네, 아침은 춥죠. 중부 내륙과 전라 내륙은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도 많고 바람도 약간 불고 있습니다. 서울이 현재 상정 4도인데 한낮에는 지금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6, 7도 가량, 많은 곳은 10도 이상 높아서 서울 13도, 강릉, 전주, 대구 14도, 부산 16도로 온돌겠습니다. 평년 이맘때보다도 온화하고 공기질도 괜찮아서 활동하기 좋겠고요. 비도 경상 동해안은 오전까지 5mm 미만 정도, 제주도는 낮까지 약 3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8시 3부에 들어오겠습니다. 이 3부에서는 부동산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별로 좋지 않은 보도를 계속 언론이 내놓고 있는데 정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 돌발 상황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반포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가 됐는데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고요. 1시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로도 차들이 몰리면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금은 52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부천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도 모두 처리가 끝났는데요. 그래도 국회대로 목동교 지나면서부터 밀려서 신월 지나 부천까지 오늘은 인천 방향도 밀리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여의도 방향은 부천부터 신월 지나서 영등포 부천까지 지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노천교 사이로 양방향 또 국자에서 성수 쪽으로 지체입니다. 신자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산 건축박람회와 MBC 건축박람회 공화전람이 주관하는 부산 건축박람회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산 덱스코에서 MBC 건축박람회가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세텍과 AT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건축과 주택 관련 업체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동아전람 가산역, 더블 역세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리 한라 원앤원 타워 안양정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망 양면 발코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간 가산이 기다려온 대한민국 1호 상공산업센터 한라 원앤원 타워 문의 3016-7979 뉴욕에서 일하고 뉴욕에서 쇼핑하고 뉴욕에서 영화 보고 뉴욕에서 잠자고 거기가 뉴욕인가요? 아니요, 동탄이에요. 비즈니스, 쇼핑, 영화관, 기숙사까지 동탄 테크노밸리를 주도할 뉴욕 트렌드 지식산업센터 뉴욕 실리콘밸리를 동탄이 품다. 실리콘밸리 동탄 031-374-2770 현대건설 시공 예정.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평일 아침과 토요일 6시 15분 다양한 뉴스와 편안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B. 앞으로 자동차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운전석 창문 올려줘. 지금은 말이 통하는 K5를 경험할 시간. 플레이 인터랙티브 K5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눈길을 끄는 보도를 하나 내놨습니다. 김정국 위원장이 황해도 남단 창민도 군부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포 사격을 지시했고 싸움 준비가 곧 애국이라면서 실전 태세를 강조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어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던 행사였죠. 우리 국방부는 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적대 행위가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서의 포 사격이기 때문에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특별 행사가 열리는 날에 판 깨는 행위를 공개한 데 심오한 복선 따위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소리친 것과 다름없죠. 남북 간의 포시절은 다 갔고 긴장과 대결의 나날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경고이자 협박입니다.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살얼음을 돋우는 훈풍이 됐으면 좋으련만 미국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우리 무중입니다. 남북 관계가 날리고 역시 우리 무중입니다. 김종대 시선이었습니다.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도의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진단과는 거의 정반대, 이런 방향의 기사들인데요. 진짜 현실은 무엇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네. 뭐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어떤 그 시장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에 취임했는데요. 2년 반 동안 약 18번 정부의 18번 정책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10번 정책이 규제 정책이었어요. 네. 나머지 8번은 이제 그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있지만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하겠다는 대책, 네. 규제 대책을 동시에 내놨는데 대부분의 규제 정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수요 공급보다는 이제 가격을 통제하는 쪽으로 좀 일관하지 않았나.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왜곡되는 현상, 네. 가격이 의도와는 반대로 흘러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 부동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럼 제가 그 보강 질문을 좀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안정화됐다라는 네. 발언 다음에 네. 하지만 서울 지역에서 오른 건 맞다라는 이야기도 또 했거든요. 네. 이것까지 추가하면 현실 진단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부동산 자체가 자연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마다 시장이 달라서 지역 시장을 이루고 이것이 또 전체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을 만들거든요.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나 지역 경제 침체로 또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건 사실이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규제하면서 이제 가격이 또 상승했거든요.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서울과 지방을 평균한 거 아닌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정기 평균 하향 안정세거든요. 네, 평균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점을 발생시켰냐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강남 같은 경우는 또 서울에 간 양극화를 만들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월세는 많이 안정됐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의 상승률이 매매 가격의 선행주수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수익성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되어 있어요. 근데 매매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위험성이 있는 것이 바로 전월세 가격입니다. 이제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그 매매 가격에 대비해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내년부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이 청구제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총론을 좀 여쭤봤고 좀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좀 따로 떼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실시한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해당 지역도 이제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던데 맞습니까? 네. 11월 6일 날 정부가 27군데 이제 지정을 했거든요. 네. 27군데 중에서 22군데가 서초, 강남, 송파입니다. 네.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고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 대책인데요. 동별로 지정했던 이유는 오히려 피세 정책으로는 잘한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적게 지정했다는 반론이 있거든요. 적용 대상 지역이 더 많았어야 된다. 네. 예. 그 이유가 당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목동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군데 그 가용성 있는 지역이 빠졌단 말이죠. 규제되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취지가 분양 가격을 낮추면 기존 주택 가격도 내려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오히려 전문가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분양 가격은 낮아지고 안정되겠지만 분양받은 가격은 다시 기존 주택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따라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럼 로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근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풍선가가 나타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뭐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좀 그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도 연말 전에 좀 더 확대 지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추가 조치가 나올 근데 만약에 거라고요? 이제 추가로 지정하면 지정된 지역은 아무래도 좀 이제 안정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지정하게 되면 사업성이 악화되고 또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이 권 교수님께 대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BC 미니로 남궁근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보유세를 확실히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고 실제로 김상조 정책실장도 저번에 이제 그 기자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로도 먹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언론은 이게 결국은 보유세 또 그러니까 그 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유세를 올릴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률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요. 보유세가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지만 집값은 1억씩 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장기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보유세 인상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강 국면에서는 오히려 보유세가 시장을 또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데 보유세마저 비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래가 또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당장 주택 시장에서 보유세 인상은 가격의 상승면은 큰 영향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보유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또 언론이 내놓고 있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2020년이 되면 종부세 폭탄이 터진다. 그러니까 아주 그 고전적인 이야기인데 이 기사를 또 내놓고 있더라고요. 과장입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1년에 보유세가 3번 나옵니다. 7월달과 9월달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5월달에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 매겼는데 당신 주거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구부동산이었죠. 2017년도 MB정부 당시 11월달에 1가구 1주택은 9억 원, 단주택자는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해부터 정부가 그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금년도 토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약 한 8% 이상 9% 가까이 올랐고요. 공동주택인 공시가격도 역시 5.23% 올랐어요. 이게 이제 종부세 적용을 될 텐데 시가 대비 시중 가격 대비 평가 가격이 보통 68.1%입니다. 서울은 한 62%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공정 가격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물리는 거. 그걸 80% 물리던 것을 이제 금년도 85%를 물립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가격과 아파트 가격인 공시 가격도 5%에서 9% 정도 올랐는데 여기에 공정 가격 비율을 5% 더 가더라니까 10% 이상 되겠죠.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12.5%가 더 올랐거든요. 토지 가격만 해도. 그래서 그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되는 게 정부의 보관은 2022년도까지 공정가액 비율을 100%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집가도 현실로 지키겠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세금이 나오는 게 문제인가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종부세 이야기만 나오면 집 한 채밖에 없는 노인분들은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종부세가 이제 부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9억 이상인가?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그 집 다시 말해 재산을 갖고 있다면 세금 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부유세에 해당됩니다. 부자세에 해당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2007년도에 그 고가주택을 9억 원으로 잡았는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9억이 고가주택이냐? 또 하나는 이제 지난달 한국감정에서 발표한 서울시의 중위권 평균 가격이 8억 7,27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균 가격이 9억인데 이게 보유세 자체가 부유세가 아니고 보통세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 물린다면 이것도 상향 조정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단지 문제는 퇴직자나 은퇴자들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살던 곳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렇게 은퇴자들이 강남에 많이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가주택을 굳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은퇴 어떤 노후의 생활을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열어주는 정책 대안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것 아니냐.
이게 직장에 가깝거나 또는 뭐 도심지에 살다가 아이들이 다 성장한 이후에는 네. 사실은 이제 평생 살 집으로 규모를 줄여가면서 도시 외곽이나 또는 편안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길 계속 고집하니까 문제죠. 그렇죠. 네.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가운데 하나가 30대가 네.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청약을 포기하고 주택 매입에 대거 나서고 있다고 네, 이런 네.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무주택 기간,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족수, 예. 그 다음에 이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예. 이 세 가지가 가는데 예. 84점 만점입니다. 서초경 같은 경우는 70점 가까이 돼야 됩니다. 예. 이번에 서초의 한신 아파트, 반보 아파트 우상이죠. 예. 여기는 71점이 됐습니다. 거의 예. 만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는 무주택 기간이 짧잖아요. 네. 부양가족 수도 적잖아요. 통장 기간도 짧지요. 네. 그러니까 청약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부모의 힘을 빌리거나 또는 조금 외곽지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어떤 현상에는 기존 주택도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깔려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더 오르기 전에 그냥 차분히 사버려요. 네, 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거라는 불안감과 예. 향후에 가격이 올라가겠다는 기대가 거기는 저금리가 또 여기 한몫하고 있죠. 금리가 낮다 보니까 또 30대보다는 40대가 또 40대는 50대가 대출받기 더 어려워요. 대출받기 쉬워지니까 구매로 돌아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진짜 부동산 진짜 어렵네요. 9139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서 이익본 사람의 물량이 나오게 하고 그 후에 보유세를 올리면 됩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 네, 지금 1가구 다주택자, 특히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랑 소득세 부과가 62%나 됩니다. 예. 2주택은 52%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정부가 지난 재작년이죠. 2017년도 18년도 4월까지 이걸 팔지 않으면 중과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던 겁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금을 물리기 시작하니까 못 팔게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참에 이제 세금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까 좀 퇴로를 열어줘서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튜브로 이창준님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강화로 부동산 안정화 못하는가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요,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분양을 받고 전면의 제도가 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를 줄여주면 네. 오히려 보유세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예. 당장 양도소득세를 줄이면 사고 파는 사람들이 너무 또 늘어나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막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처음 드려야 되는 질문이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개념 정립일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 목표에 대한 그 확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안정화의 목표가 더 오르게 하는 걸 막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겁니까? 안정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실 이해해야 됩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는요, 다른 재화와 달리 갑작스럽게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 자체가 물가 상승 정도만 오르면 돼요. 그래요. 낮아져도 안 되고, 예. 이게 너무 낮아지면 이제 그 관련 업종이 다 침체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물가 상승 정도는 상승이 돼야 투자 가치로서 또 예. 사용 가치로서 그 효용성을 다하거든요.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목표도 그렇게 잡으면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드렸는데요. 역시 시간이 짧네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도움 말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날카롭게 묻고 객관적으로 묻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자유한국당은 썩은 물통. 아, 이게 어제 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죠?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네.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면전에서 한 말인데,
사실 홍성걸 교수는 작년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에 참여했던 인물이고 또 자유한국당 이전에 새누리당 시절부터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교수이사입니다.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당 기차로 열렸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모 행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썩은 물통이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는데 홍 교수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이 판단을 하신 겁니다. 정권을 맡길 수 있는 대한정당이 아니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지금 자유한국당을 썩은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대로라고 한다면 썩은 물은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의원들의 반응 약 1km, 80km 구간입니다.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홍 교수의 말에 100% 다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저희가 부족했다. 지금 당대표께서 단식하고 계신 것도 절절한 마음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홍성걸 교수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물통이 썩었고 물이 다 썩었는데 맑은 물 한두 방울 더 넣는다고 해서 물이 바뀌지 않는다. 그럼 홍성걸 교수의 주장이 해쳐모여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물통을 다 아예 싹 갈아엎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틀을 깨버리고 보수가 통합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해쳐모여하자 이 주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뭐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보면 새로 물갈이를 하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김세현 의원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김세현 의원 이야기도 할 정도는 봐서는 아마 그런 해쳐 모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 전부의 속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각자의 이제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의원들의 속마음과 달리 인터넷과 SNS의 반응은 좀 싸늘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홍성걸 교수 이야기 100% 무시한다에 500원 건다. 그리고 못 믿겠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때 믿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띈 글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한국당 의원들의 속마음은 이럴 것이다. 물갈이에는 100% 동의. 단 나만 빼고. 이러면 미래는 없다. 정말 나만 빼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본심이에요. 총선 물갈이라든지 젊은 피 수혈론이라든지 이런 거 새신론 나올 때마다 나만 빼고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만 빼고 이러면 그 새신은 제대로 된 새신이 아니고 미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쓴소리를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홍성걸 교수를 몇 번 이렇게 사담을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센 발언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센 발언을 하시는 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저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발언을 셌거든요. 홍 교수가 정말 세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이 엄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이런 어떤 쇄신 요구가 한때 이제 들끓다가 황교안 대표 단식 들어가면서 쇄신 요구는 또 완전히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또 이런 상황인 거죠. 그것 때문에 홍 교수가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바깥에서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추운 날씨에 단식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라고 얘기했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다음 소식은 혹시 배달 도시락 드셔본 적 있어요? 배달 도시락? 아니 그 편의점에서 사 먹은 적은 있는데 얼마짜리 드셨어요?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이런 거 먹은 적. 제가 이제 메뉴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주먹밥 하나, 방울토마토 하나, 비엔나 소세지 하나, 메추리알 하나, 무초밥 하나, 계란말이 하나, 이렇게 든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다 하나씩. 이런 도시락을 얼마쯤 주고 구매하실 모르겠어요? 맥시멈 2,000원. 맥시멈 2,000원. 근데 이걸 2만원을 받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치원생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사진을 좀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에 사진 나오고. 저거예요? 저게 지금 2만원짜리 도시락. 에이, 말도 안 되네. 아니 오늘 보배드레임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서 지금 우리 분들의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저게 무슨 2만원짜리가 돼요, 저게 2만원이에요. 유치원 소풍이 있어서 글쓴이가 유치원 소풍이 있어서 도시락을 싸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 유치원 엄마들끼리 도시락을 맞추자고 해서 10개 이상 다쳐주냐고 해서 다쳐 주문을 했대요. 2만원짜리 개당 2만원짜리. 근데 배달 왔더니 저거였대요? 그 글쓴이도 편의점에 파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도시락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사실 이 도시락 받으면 부모 입장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배달업체
주인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대요. 근데 답신이 왔대요? 답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는데? 앞으로 직접 준비하자. 감사하며 먹으시는 겁니다. 아, 도대체 어떤 업체인데? 업체 이름은 제가 밝힐 수가 없고. 이야, 대단하다. 넣어달라는 메뉴 다 넣어드렸습니다. 예, 하나씩. 감사한 건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어머님 같은 분은 안 받습니다. 문자하지 마세요. 참. 실수만. 이게 지금 또 핸드폰에 실화예요, 실화? 네, 이 대화창이 또 캡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업체 정말 궁금해지는데. 난리가 나서 지금 이 업체 뭐냐? 네. 진짜 예비군보다 더 남겨먹는 업체다. 예비군 여기서 왜 넣어요? 예비군 도시락 좀 많이 예비군 남겨먹는 도시락. 그러니까 예비군보다 더 남겨먹는 그 업체다. 통값이 25,000원이냐? 뭐냐? 커미션이 15,000원이다.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들 이젠 좀 안 이야기하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공익 김사들이 뭐라고 할지가 정말 궁금한데 네. 지금 비유 자체도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태도를 봐서. 태도에도 너무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 대학교. 어째 11월엔 휴일이 하루도 없냐? 그래도 11월은 매일매일 럭키데이잖아. 뭐? 기아 듀얼 페스타 몰라? 11월 한 달간 기아 자동차를 최대 10%나 할인해준다고. 우와, 진짜? 파격적인 할부에 캐시백까지. 금융 혜택도 역시 럭키야.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어깨 허리 아프지마를 영어로 말하면 스탑! 미용마 스탑! 손목 무릎 그만 아플래를 영어로 스탑! 미용마 스탑! 관절통 근육통 멈춰를 영어로 스탑! 미용마 스탑! 붙이면 스탑. 통증 스탑! 미용마 스탑! 이기영님. 저는 호가 껌고예요. 제 이름은 이기영인데 사람들이 만화 검정고무신 주인공 이기영이라고 검정고무신 줄여서 껌고라고 불러요 라고 해주셨고 6361님 진짜 따뜻한 사람의 의미로 진짜 재밌어요. 5784님 야광 밤에도 빛나는 야한 거 좋아하는 광녀예요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호를 이런 걸로. 김민주님 저는 대쪽 김선생이에요. 회사에서 너무 대쪽같이 일한대요 하셨는데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너무 이게 너무 고되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걱정은 됩니다. 김소라님 전 이미 호가 있어요. 팬더 김소라 크크크 다 귀찮아요 늘어져 있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귀엽네요. 8504님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지어준 제 호 똥자 인호입니다. 크크크 6195님 저는 이승진이에요. 이성 다음에 젠을 넣어서 이젠 승진. 뜻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 없다. 이젠 승진의 시대가 왔습니다 라고. 야 이름에서 승진 어디까지 승진할지. 이젠 승진 멋진데요. 기대됩니다. 0923님 호로록 냠냠 선아요. 제 이름은 선아. 뭐든 맛있게 호로록 냠냠 먹어치운다고 해서 제 호예요. 벌벌레 카페 닉네임도 이거예요 라고. 근데 같은 걸 먹어도 정말 호로록 냠냠 무걱무걱 이렇게 사람마다 먹는 어떤 그 모습이 딱 있죠. 박 과장님 저 처음 보네요 라면서. 이름은 박진영이고요. 여잔데요. 그 덕에 초등학교 때부터 제 YP가 제 별명이었어요 라고. 저는 EYP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호부자요 호부자. 아프지 마요님 저 남편이 지어줬어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아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산다고 호를 다산으로 지어줬어요. 이거는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은근히 변화구를 던진 것 같은데. 그래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거죠. 신경호님 처발이에요. 아내가 처절한 발라드만 부른다고 해서 붙여준 거예요 라고. 처절한 발라드 그런 거 준비했을 때 꼭 도전해주세요. 그냥 그랬어요. 저는 처발이라 그래서 뭐든지 처발 바르는 거 있잖아요. 화장품도 처발한다 그런 거. 그래서 처발인 줄 알았어요. 이승우님 야요 야근 요정의 줄임말이죠. 탈퇴 좀 하고 봐요 하시라고 선물드릴게요. 김지님
전 원로 지은이요. 월급 루팡이에요. 너무 좋은 혼가요? 부럽다 부럽다. 예. 최민정님, 신랑이 복만이에요. 복이 많아서냐고요? 아니요, 복부 비만. 복만. 그래요. 뱃살 빼셔야 되고요. 자, 오늘 재밌는 아호들 있었는데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부 오늘 뉴스와 영어 한마디도 배워볼게요. 8살 김정환입니다. 우리 아빠는 맨날 나 자면 집에 와요. 저녁도 같이 못 먹고. 아빠는 왜 일찍 안 올까요? 정원이가 아빠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섰습니다. 사업주가 재직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월 최대 100만 원, 월급이 줄어든 직원에겐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인건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우리나라의 새 일자리가 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1350으로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외국어? 국내에서 공부만으로는 뭔가 아쉬운 너. 나가! 지금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너. 너도 나가!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보고 싶은 너도 나가! 영어, 스페인어, 젊음 자체가 재능인 너도 나가! 코이카 해외 봉사단으로 나가! 해외에 나가 경험으로 쌓는 생생한 실전 경력. 나가니까 잘 나가지. 코이카 해외 봉사단. 가나도 가나! 안녕하세요. 배우 오나라예요. 쇼핑 중독보다 더 좋은 중독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할인 중독, 할인 중독, 할인 중독. 할인 중독 앱을 다운받아 보아요. 말살이다 문제되지 다운받지 할인 중독 할인 중독. 신세계건설과 이탈리아 대표 디자이너 파비오 노벤브레의 첫 만남. 강남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밀라노제 패셔너블 하우스 빌레이브 파비오 더 까사. 듀플렉스 공간 설계와 밀라노 감성을 담은 라운지까지 삶이 예술이 되다. 12월 오픈 예정. 문의 1833-6566 시공 신세계건설. 기분 좋은 연말, 따뜻한 연말, 실속 있는 연말.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기본, ETF, TDF, 부동산 펀드 등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까지. 미래세 대우, 개인연금, IRP. 1588-5577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패션 잡화, 핸드폰, 가전, 가구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신태. 주차장 넓고 럭셔리한 웨딩홀 어디 없을까? 신태 아직 몰랐어? 오늘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럼 이마트도 있는 신태 갈까? 신태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긴 신도림 테크노마트지. 라이프 스타일 쇼핑몰 신도림 테크노마트. 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FM 대행진 당신의 모닝 파트너 박은영입니다. 간추린 모닝뉴스,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박대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에 만나니까 좀 다른 느낌. 아, 예, 그러네요. 주말이 벌써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요 소식 전해주세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연평도 포격 9주년을 맞아 연평도 근처에서 사격한 것인데요. 당분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홍콩 구의원 선거는 민주진영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전체 452석의 85%인 388석이 범민주진영에 돌아갔습니다. 네. 당선된 구의원들과 시민들은 학생 수십 명이 남아있는 홍콩 이공대를 찾아 밤새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어떻게 시위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앞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힘을 좀 얻은 셈이기 때문에요. 네. 시위가 앞으로 좀 계속될 것 같고요. 네. 이 구의원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상징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국도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할 테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틀째인 오늘 각국 정상들은 한국과 아세안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네.